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9번째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던 날, 국사봉님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던 날. 딸이 보내온 편지, 2016년 11월 17일.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던 딸이 보내온 편지를 읽는 날입니다. 이메일도 아닌 국제우편으로 배송되어 온 책 한 권 두께의 편지였습니다. 책 한 권 두께의 편지였습니다. 딸 아이에게서 받아보는 첫 편지.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 보내온 숙제 같은 편지 말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이야기거나 엄마를, 아빠를 보고 싶다는 내용이리라 생각하고 아껴서 읽으려고 며칠 미루어 두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놀란 적이 있었던지, 놀람보다는 혼란이라 해야 할까요? 순간 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몽롱한 듯 아이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위로의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 엄마가 미칠 것 같아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커밍 아웃, 나무 얘기로만 말로만 듣던 홍아무개가 TV에서만 나와도 더럽다고 채널을 돌리던 나, 희귀한 사람들, 태국 어디 가면 볼 수 있다는 트랜스젠더 쇼, 그런 부류 더럽고 비정상적인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충격과 그 참담한 심정을 필설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가였지요. 하늘을 원망도 하고 있는 죄 없는 죄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루를 멍하게 보내고 정신이 없어 한두 장만 읽었던 편지를 다음 날 4시간에 걸쳐 차 안에서 혼자 울면서 천천히 마저 다 읽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전후 상황을 파악해서 빨리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으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커밍아웃 하기 전 4년 전에 본인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혼자서 고민하며 힘든 날들을 보냈더군요. 물론 그 이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치마는 전혀 입지 않았고 옷차림이나 장난감 등에서 남성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요. 성 정체성을 알고 난 후 혼자서 무척 괴로워하고 숙소에서 몇 번이고 뛰어내리고 싶었답니다. 죽음을 생각할 만큼 괴로운 날들을 혼자서 지냈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나가서도 연락을 끊고 실종이나 신체 가사 상태 등으로 사망 신고가 되면 혼자서 살려고 생각했다더군요. 미안함을 넘어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애처롭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본인들이 겪는 길고 긴 날의 그 아픔, 눈물, 한숨, 탄식, 자살하고 싶은 마음. 부모님도 몰랐는데 목사님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알 수 있죠. 정보를 알 수 있죠.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도 눈물을 삼키며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죽음을 생각하고 가족과의 생이별, 그리고 혼자서 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딸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아니,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요. 딸은 여자가 아닌 남성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도전적이고 공상하기를 좋아하고 때로 자기 연민에 곧잘 빠지기도 하는 딸이기에 혹시 감정적인 선택은 아닌지 자문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아병적인 감상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자기의 본 모습을 찾고자 노력 중이었습니다. 둘째, 이미 남성 호르몬 요법과 가벼운 외과적인 수술도 한 상태였습니다. 부모와 상의하면 못하게 할 게 뻔하니까 혼자서 일을 저질렀더군요. 그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셋째, 딸은 본인의 성전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원함과 동시에 성정체성 문제를 겪으며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친가와 외가 모두 전통적인 기독교 보수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환학생 시절 고통 중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정체성과 신앙 문제,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지요. 한편 기특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FTM, LGBT, 성소수자 이런 단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를 낼 일도 아니고 타일러서 되돌릴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세상이 달라 보이던 꿈 같은 그날이었습니다. 딸 바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 편지를 읽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휴대폰으로 아이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괜찮다고, 모두 이해한다고, 미안하다고. 편지를 읽고 이틀 만에 아이를 이해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정신과 몸이 다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이 성정체성으로 몇 년간 고통스럽게 살아온 걸 알고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믿고 힘들게 살아온 세월을 위로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길,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딸 바보란 말로 표현이 될까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던 딸이었습니다.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학교에서도 1등, 2등을 다투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많아서 피아노, 기타, 드럼 연주도 잘합니다. 대생도 잘하고 미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직하고 규범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아이로 친척, 동생들에게도 롤 모델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라지 않았지만
검소하고 배려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FTM,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이런 일련의 단어들의 뜻과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 정체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사회인식이나 사람들의 무지로 커밍아웃하지 못한 성소수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걱정되는 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 책도 찾아 읽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먼저 아이를 향한 변치 않는 가족들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에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1살 적은 남동생에게는 제가 차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등산하고 지리산 산장에서 둘이 자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누나가 아니고 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황했지만 이해를 하더군요. 새날 딸의 성전환,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성전환을 했다고 자식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건 아니죠. 아이는 연말에 2차 수술을 준비 중입니다. 성기 재건 수술을 위해 태국과 세르비아도 알아보았습니다. 수술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결국 한국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2017년 12월에 예정된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 잘 마치고 내년에 회복하는 대로 외국 대학 편입을 생각 중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자유롭고 가슴 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동안 걱정과 고민으로 가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정정한 자세로 살았는데 이제 당당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아픔을 겪은 아이의 마음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아빠가 그 울음을 대신 울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동구성에 대한 사랑하되 목숨 걸고 법을 반대해야 합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합니다. 왜 망합니까? 그 정도밖에 한국교회 힘이 없습니까? 법으로 한국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부흥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밥 5그릇 먹습니까? 승용차 좋은 거 2대 타고 다닙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아직 많이 아픕니다. 지금도 가정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하는 뒷모습, 조금은 넓어진 듯한 어깨와 등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잘 그린 엄마 아빠 얼굴 그림을 들고 와서 자랑할 때는 눈물이 나서 혼이 났네요. 드럼 연주를 잘하는 모습을 봐도 눈물이 납니다. 아이 생각만 하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아빠의 죄 때문은 아닌지 아직도 생각이 듭니다.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고민은 많이 됩니다. 2차 수술도 해야 하고 어디서 뭘 하든 잘할 수 있는 아이지만 외국 나가서 대학 다니고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아이가 남성으로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고 소외되거나 주변으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잘 살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성별 정정과 개명도 했습니다. 2차 수술이 끝나면 아이의 개명한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세상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뜻을 펼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그런 새날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리더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총회장님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마음은 뒤로 하고 그 눈물 흘리는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며 품에 안을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든든히 서게 하실 것이고 세계 속에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실 겁니다. 제발 동성애자들 때문에 70년 동안 통일이 되지 않았다, 그런 설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